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저번 라이브 때 가장 저희 채널에서 뜨거운 감자는 휴마시스였습니다. 왜 휴마시스가 하필 뜨거운 감자가 되었느냐? 일단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공시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주식 매각할 거야. 그래서 주식 매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왜 이슈가 되느냐. 사실 그 이슈가 되는 이유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호재인지 약재인지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용은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에 앞서서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이 영상은 뭐 어떤 매수 혹은 매도를 하세요 라는 추천이 아니에요. 자, 왜 이걸 깔고 들어가냐? 이거를 우리가 매수 매도를 추천을 하는 게 일단 원래 사실 주식시장에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일 텐데,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나 손실은 여러분들한테 가겠지만 리스크는 우리가 같이 져야 돼. 왜 그걸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거나 혹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저번 영상, 오브제인 관련된 저번 영상의 댓글이었어요. 18,000원 밑으로 써낸 기관들이 60% 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모가 최하단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했냐면, 공모가 최하단에 있는 종목이다. 인기가 없는 애들은 계속 인기가 없다. 마치 누구처럼? 마치 나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는 있다. 그게 뭐냐? 얘네 피어로 지목됐던 종목들이 모두 그 기간 동안 올라버렸다. 공모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에 주가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 발생한 주가 차이가 평균적으로 50% 수준이다. 자, 근데 공모가 피어 밸류 최상단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일단 처음에 더블은 뜨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더블이 뜨고 나면 그대로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따상을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따상을 갈 때 베팅을 하는 것보다 눌리고 나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나는 이걸 다 언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영상 보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던, 그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채널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 듣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을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의견이 다를 수 있지.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무작정 태클을 걸지는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년사 좀 한번 살펴볼게요. 웃음벨이죠. 신년사를 1월 17일 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그대로 쭉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기만 하고 하루 오르긴 했지만 쭉 떨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웃음벨이에요. 그냥 주가를 떨어뜨리는 신년사였다. 자, 그러고 나니까 뉴스가 어떻게 나와요? 소액주주에 결국 100기를 들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전체의 7.5%만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뭐냐면, 얘네 둘이 깐부 먹으면, 혹은 이 중에 누군가가 얘네한테 힘을 실어주면 이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경영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래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핀다라고 했지만 원래 너네 맨날 하던 얘기 아니야. 너네 맨날 하던 얘기니까 우리 그거 안 믿을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끌어내려지고 있었다. 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밌게 이제 우리는 관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공시가 나왔어요. 갑자기 27일날 장이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쭈루룩 나옵니다. 자, 이 공시가 나온 시간들도 되게 중요한데 5시 48분부터 5시 57분까지 연달아서 쭈루루르륵 5개의 공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른 공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개의 공시, 그리고 플러스 다른 회사의 공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시의 내용은 뭐였냐면, 일단 임시주총을 허가해달라. 우리 임시주총 할 거니까 허락해주세요. 라는 내용과 주주 명부 열람을
허락해 주시고 복사까지 하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요거는 2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소송이 결정이 됐다. 어떻게? 소취하로.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매출액이 조금 줄었다. 왜? 단기간 동안 1년 동안 공급하기로 했던 진단키트를 공급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해예요. 최대 주주가 바뀐다. 그러니까 아까 그 웃음배를 하고 나서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 넘겼고요. 이 공시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걸 다음 장에서 해볼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보니까, 자, 당사의 최대 주주인 차정화구의 3위는 그 보유 주식 합계 보통주 7.65%를 아티스트 코스메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조금 웃음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전체 주식 수는 650억으로 팔렸어요. 근데 650억을 프리미엄을 약 40% 수준의 프리미엄을 주면서 팔았는데, 이걸 1월 27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1월 27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거 650억의 10%인 65억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585억을 2월 28일까지 받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2023년 1월 30일 오후 4시까지 잔금 585억 원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에스크로하여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야, 너 잔금 있잖아. 그거 일단 입금해. 너 돈 있는 거 일단 증명해. 그러니까 일단 입금해. 자, 그리고 그 동시에 질권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빚을 진 것처럼 담보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양수도를 완료하는 경우에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뭐냐면요. 2월 28일 날 잔금을 지급할 거면 2월 28일 날 지급을 하면 되고, 1월 30일 날 미리 지급을 했으면 1월 30일 날 지급했으니까 그냥 끝이에요. 계약이 종료입니다. 근데 왜 에스크로까지 해가면서 굳이 계약을 늦췄냐?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2월 2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주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지정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휴마시스의 경영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즉 뭐냐면 이게 달성이 돼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 아마도 이사로 가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김학수 씨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김학수 씨를 포함해서 몇 명의 이사들이 아마 그 아티스트 코스메틱에 있던 이사들이 휴마시스의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래서 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좀 뜯어볼게요. 일단 미래 ING라는 회사의 소유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에 있어요. 그리고 나쁘지 않게 돈을 벌고요. 근데 어쨌든 당기 순이익은 적자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나쁘지 않게 해서 매출액이 없네요. 나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다 갖춰져 있는데, 자본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돈을 벌지 못했고 손실만 보고 있는 회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은 3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데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뜻이랑 되게 비슷한 소리예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법무법인을 로펌을 김앤장을 선임했다,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 쭉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ING라는 회사는 상장사인 것 같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뜯어볼게요. 자, 일단 미래 ING라는 회사를 뜯어보니까 결국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일단 야, 너네 왜 시총 400억밖에 안 되냐? 그리고 주가가 30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 회사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미래 ING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뜯어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뭐 스위프트, 그러니까 이제 뭐 외환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관계사로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판타지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과거에 NK물산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중간에 껴있는 X, 뭐 온누리 투어, 온누리 여행사, 뭐 온누리 미디어, 뭐 이런 잡다한 회사들, 그거 외에도 몇 개의 회사들이 더 껴있죠. 네, 뭐 아무튼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판타지오라는 회사를 보면
판타지오는 연예인 기획사고요. 나 이런 회사 처음 들어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얼굴 깡패인 차은우, 그리고 위키미키의 김도연과 최유정, 그 프로듀스 101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있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은 연예 기획사입니다. 옹성우 씨도 있고요. 뭐 아무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몇몇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업 사냥꾼 형태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거에 인피니티 NT, 그러니까 포비스 TNC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의 인피니티 NT인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장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거기 넘기면서,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비비안에 넘기면서 그 비비안 전환사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바탕으로 뭐 골든퍼시픽이나 인콘도 인수하고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주가가 동전입니다. 골든퍼시픽 400원이고요. 판타지오 500원 안 됩니다. 미라이엔지 300원이에요. 그나마 제일 높은 인콘도 1127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유하고 있던 NK물산, 지금 이름 플레이그램, 거기도 873원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사냥꾼 역할을 하는 회사가 갑자기 새로운 기업을 사면서 그 기업 사냥꾼을 하는 동안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사냥할 때 그 본인들이 샀던 그런 주가 범위,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을 10% 정도 사는 뭐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 자, 근데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얘네는 바이오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이오 회사를 처음 다뤄보냐?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 NK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코로나 키트를 수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가를 펌핑했던 기록도 있고요. 그때 주가가 약 50%에서 60% 정도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맛을 보고 어쩌면 건드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딜이 성공을 하려면 이사선임까지 완벽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이사선임이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래 ING, 미래는, 자, 일단 판타지오라는 회사가 아티스트 코스메틱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한번 묶어볼게요. 그 차은우 플러스 화장품 플러스 의료기기, 미용이죠. 플러스 마케팅,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엮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여기에 매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40%나 불렀다는 건 얘네 사는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40% 불렀을 거란 말이죠. 생각대로 사서 뭔가 해보겠다. 아니, 실제로 할진 모르겠지만 주가를 띄워보겠다 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가를 한 번은 크게 올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미래 ING라던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시장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은 이게 장난질일 가능성도 있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을 했고요. 근데 이걸 막을 적절한 수단은 없습니다. 왜? 나의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나한테 들고 있는 칼이 너무 짧았거든요. 자, 그래서 저기 옆에 우리 동네 큰형이 한 명 보이는 거예요. 동네 큰형한테 형 잠깐 일로 와봐, 나 좀 잠깐 도와줘 라고 도움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동네 큰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너 계속 도와줄 순 없고 내가 너 뒤에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좀 일종의 장난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사선임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명분 삼아서 이 계약을 해지하되 대신 내 뒤에 동네 큰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식의 행동을 액션을 취했다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봐야겠지만 그런 식의 액션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의심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뭐? 대표적으로 아니 그러면 왜 이걸 기다리는데 그냥 미리 돈 주고 받는 만큼 주식도 미리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좀 의심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일단 결론. 시너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프리미엄이 과하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8%의 지분만을 행사해서 주총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을 자기네 쪽으로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차정학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 주가 부양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시너지를 바탕으로 기사를 내면서 주주를 응집시키게 되면 이 가능성이 꽤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 도움 요청을 한 거여서 그래서 일종의 좀 장난질을 친 게 돼서 주가가 크게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전 단기적으로는 얘의 리스크, 이 리스크가 커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기대값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리스크들을 최대한 뒤로 빼고요.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으니 지켜보는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에 투자해라 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좀 버텨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일단 30일 날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일단 돈이 들어왔다라는 확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주가가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시 쪽에 이제 팔고 나갔을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을까?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팔고 나갔다면 저는 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이 종목은 아마 매매를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버텨주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후자 쪽으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매매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드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